자, 2023년도 중등 임용 시험을 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또 올 한 해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일단은 제 커리큘럼을 다 알고 듣고 계시겠지만 제 커리큘럼은 6개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커리큘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 커리큘럼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제가 내년부터는 좀 땡길까 해요. 이게 뭐냐면 1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재학생분들이나 기초 공부를 좀 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이 조금 미리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12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12월부터 뭐 한 10월 달까지 정도 하고 제가 11월 한 달만 쉬고 또 다시 12월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인데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할 거고요. 상반기 6개월은 1월부터 3월까지 이과 파트,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제 기초 수학, 물리 요 기초가 한 2주 정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생리학, 그 다음에 역학, 마지막에 이제 체육 통계하고 측정 평가까지 해서 3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기초 이론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월부터 시작해서 교과 교육학 1, 2, 그래서 교과 교육학하고 교육과정하고 플러스 돼서 전체 교과 교육학 하나, 심리학, 사회학, 그 다음에 체육사, 심리학에는 운동학습 제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체육사하고 철학 윤리, 요렇게, 스포츠 윤리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갈 건데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일단 일주일에 2번, 수업을 화요일, 수요일 이틀 정도만 할 건데, 살짝 모자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과 파트를 워낙 어려워하고, 사실 알고 보면 이과 파트가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이과형 인간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문과를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잘하고 좋아하는 과목들은 다 이과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과를 잘못 했던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보강을 하려고 해요.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다거나 진도를 나가는 거에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다음 주 이번 주 내로 교재는 나올 거예요. 그럼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는 그냥 기초 이론만 쭉 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 이론을 그냥 배우면서 그냥 암기하고 나면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됐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확인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려고 해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안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는 제가 오늘처럼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주 단위로 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뭐 생리학을 에너지 대사 파트하고 뭐 호흡계를 했다. 그럼 기출이나 스포츠 지도사 문제 중에서 에너지 대사와 호흡계 관련된 문제만 제가 따로 뽑아서 그거를 이렇게 프린트로 만들어서 여기 직강에 나오신 선생님들은 출력해서 드리고 인강 하시는 선생님들은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그거 같이 풀어보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또 기출은 만약에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냥 그걸 문제를 풀어서 거기에 답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 설명회를 여기저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유튜브에 쳐보면 노량진에 있는 학원이라는 학원은 모든 학원에서 임용 전공 체육 치면 모든 강사 선생님들의 합격 설명회가 다 나오거든요. 보시면 거기 나온 것처럼 뭐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 기출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요 한 문제당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출 문제가 2013년도, 4년도 때 그 객관식 기출 문제 있죠. 객관식 문제를 제가 상당히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면 그 객관식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에는 객관식 문제가 참 좋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객관식에 보기가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기 5개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체크해 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점검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확실히 많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요즘처럼 주관식으로 된 문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많이 알고 있고 본인이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어떤 것을 끌어내기는 쉬운 거는 아니에요. 특히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 같이 공부하면서 할 거니까 시간이 그래서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스포츠 지도사 문제하고 기출 문제 풀어보는 거 풀고 해설하고 하는 부분을 보강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문과도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7년도 조금 좀 간당간당한데 한 2016년도까지 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계산 문제를 나는 다 포기하겠다. 그냥 X 치고 딱 답 안 쓰고 내겠다. 그렇게 해도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거를 암기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거의 암기 과목을 한두 개 틀리고 다 맞으면 되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커트라인이 50대 후반, 60대 초반, 중반 64점, 65점을 안 넘었거든. 그러면 거기서 일반 교육학을 한 15점을 뺀다고 치면 50점, 80점 중에 전공을 한 50점만 맞아도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1차에.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계산 문제가 해마다 다르지만 한 3점, 2점에서 제일 안 나오면 2점, 제일 많이 나오면 한 10점 이 정도가 나와요. 역학, 생리학, 측정평가 이렇게 세 과목을 통틀어서 10점에서 2점까지, 그러니까 적으면 2점, 많으면 10점까지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2학년도 시험에서 전부 다 합해서 몇 점 나왔어요? 8.4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재작년에 한 4점 정도, 4.5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요즘에 좀 계산 문제가 좀 안 나오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8.4점이 나왔어요. 역학에서 2문제, 역학에서 5점, 그리고 생리학에서 목표 심박수 구하는 거 1.4점. 그러니까 2점짜리에 답이 3개, 기입형 2점짜리 답이 3개니까 하나당 0.7 이렇게 계산을 해서 1.4점. 그리고 측정평가에서 결정계수, 합치도 계수, 일치도 계수에 관한 부분 각각 1점씩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역학 같은 경우는 그 원심력에 대한 거, 원심력, 마찰력, 토크 요 부분에 대한 거가 4점. 그리고 이제 관성 모멘트 구하는 거 1점. 이렇게 해가지고 통틀어서 8.4점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예요? 저 역학 다 틀렸고 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선생님들의 생각을 제가 이해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답을 쓰기 직전에 계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공식, 그러니까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무언지를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봤는데, 이거에는 공식이 뭐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심박수 구하는 것도 처음에 최대 심박수 구하고, 그 다음에 여유 심박수 구하고, 마지막에 목표 심박수를 구해요. 그럼 최대 심박수 어떻게 구했어, 우리? 220에서 빼기 자신의 연령, 거기 나온, 학생의 피험자의 연령. 그럼 최대 심박수 나와요. 그럼 그 최대 심박수에서 또 뭘 해야 돼요? 여유 심박수 구하려면. 그렇게 각각 해서
이제 구하는데 중요한 게 그 공식만 알면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부분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도 뭐 몇 분의 2분의 루트 2 뭐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 딱 사인 30은 뭐 0.5 뭐 이런 식으로 딱 줬기 때문에 곱하기만 하면 돼. 근데 물론 지금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 중에 뭐 여기 선생님이 그렇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들으러 오신 선생님들 중에 이제 이 기초 수학하고 기초 물리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그동안의 선생님들을 보면 뭐 선출이시라던가 아니면 공부를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고등학교 때도 내가 수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수학은 다 까먹어서 모르겠다. 더하기 빼기 정도만 어떻게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시작할 때 1월 달에 한 2주에서 3주는 수학하고 물리를 했어요. 근데 수학은 그나마 좀 쉬워요. 근데 물리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한 이제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생각하는 그 뭐라 그러죠? 습관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고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요즘 중고등학교 특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출생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제 딸이 9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어리겠지. 그거 훨씬.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은 제가 볼 때는 책도 별로 잘 안 읽는 것 같고 우리 딸도 보니까 책을 핸드폰으로 보더라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핸드폰을 잘 안 봐. 근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제 뉴스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는데 이게 활자로 돼 있는 걸 찾기가 힘드니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활자로 보는 거가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정리가 좀 잘 되는 편인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금방금방 넘기고 그리고 그 핸드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 다 그 글을 올려놓은 사람이 다 정리를 해서 보기 좋게 예쁘게 딱 돼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정리하고 하는데 굉장히 약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체육, 임용 같은 경우는 과목이 다른 과목하고 달라서 너무 많아요. 뭐 국영수 같은 경우 국영수 선생님들 뭐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뭘 어려워. 한 과목씩만 하면 되잖아. 국어는 국어, 영어는 영어, 수학 10과목이에요, 우리는. 기본이 10과목. 거기다 수학, 물리, 생물, 화학까지 다 해야 되고 사회, 뭐 지리, 경제, 뭐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역사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갈 길이 바빠요. 그래서 딱딱 필요한 것만. 그리고 시간이 일주일 2번이라서 짧아져서 제가 좀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생각이고 오늘부터 이제 바로 기초수학 시작할 건데 시작해서 오늘하고 내일의 수학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잘하면 내일 물리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료는 나눠드렸어요. 여기 직접 직강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프린트해서 드렸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 자료실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이게 몇 페이지야? 수학이 11페이지인가 봐요. 11페이지. 그 물리는 조금 더 많아. 물리는 제가 들고 오지가 않아서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20페이지? 물리가 20페이지. 근데 이게 수학 11페이지하고 물리 20페이지는 페이지로 따져서 따블인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따따블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리는 이해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도 길어지고 또 문제 풀다 보면 머리도 아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주까지 이걸 빨리 끝내고 생리학 제가 12주잖아요, 우리가. 그죠? 12주 동안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니까 2주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생리학이 보통 3주가 좀 부족하더라고요. 생리학은 많아. 트레이닝 방법론까지 있기 때문에 생리학이 한 4주 그 다음에 역학하고 책평
그러니까 체육 통계, 요즘에 이제 거의 한 3년 동안을 측정평가 쪽에서는 좀 많이 안 나오는 편이고, 체육 통계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근데 측평에서 좀 나왔고, 그래서 고기도 3주. 그래서 도합 12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눠드린 거, 제가 거기다 제목을 거창하게 써놨어요. 전공체육 만점을 위한 기초수학 이렇게 해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 중간쯤 한 5월, 4월, 5월 뭐 이렇게쯤 되면, 그리고 8월, 9월 요때쯤 되면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커트라인만 넘기면 되는데, 사실 요즘은 커트라인이 거의 만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제가 12월 달에 합격 설명회를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합격 설명회를 하면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들 몇 문제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이번에 너무 쉬웠다. 일반 인문 파트도 딱딱 단답형, 기입형으로 딱딱딱딱 나올 수 있는 거, 정말 쉬운 거, 정말 처음 본 이론 이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한 개 정도? 그것도 처음 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 다뤘을 수도 있겠구나. 강사 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거 한두 개 정도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고, 특히 이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본인이 그 문제를 보면서 거기에 적용되는 공식만 잘 찾아냈다면 계산하는 데는 정말 별 문제 없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커트라인이 한 70대 후반 정도 됐었고, 재작년이 좀 멘붕이었던 해였어요. 80점이 넘어갔으니까, 커트라인이. 그래서 제가 재작년 커트라인하고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달라요. 커트라인이 어땠어요? 최고 높은 커트라인은 재작년하고 똑같아요. 84.33. 서울 84.33이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80점이 넘는 게 한 대여섯 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 시도. 근데 올해는 반대야. 70점 때도 76점이 제일 낮은 커트라인. 그 다음에 78점, 79점 대부분 이래요. 그리고 그런 시도가 5개. 나머지는 전부 다 80점이 넘어요. 82점, 84.33, 81점, 80점. 충남 같은 경우가 이론이 좀 약했었거든요. 거기는 2차 실기가 70%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산점이 굉장히 세요, 거기는. 다른 데서 가산점을 5점 정도 주는 가산점을 거기는 10점을 주잖아. 최고점이 10점이에요, 가산점이. 그래서 실기나 아니면 상을 탄 이력이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기도 올해는 1차가 80점이었어요. 커트라인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교육학을 여러분들이 한 15점을 맞는다고 치면 15점을 맞는다고 치면 서울을 봤을 때 진짜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가는 커트라인으로 꼴등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60점을 맞아야지. 60점이 뭐야? 65점. 맞나? 15점. 65점, 80점 안 되네. 70점. 80점 만점에 10점 빼고 70점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입형 하나, 서술형 2개, 아니면 기입형 3개, 서술형 하나. 그러니까 2-3문제 이외에는 다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1차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려운 시험에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워낙 쉬워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재수를 하시거나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 고민이 많을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은데 제가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이건 뭐냐면 각자의 공부 방법, 패턴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만약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막막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거는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해 줄게요. 재수 이상 3수, 4수이신 선생님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원서 보는 거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정말로 저는 그거 추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시험 봐서 알겠지만 그 원서 막 깊숙이 공부를 해봤자 나오는 거 없잖아. 시간 낭비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 뭐 2학년이야. 3년 뒤에 시험 볼 때 지금부터 공부하려고 기특해. 그러면 해도 돼요. 하나하나 천천히 이해해가면서 아주 좋은 그거는 정말 좋은 습관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올해 한번 떨어지고 작년에 한번 떨어지고 올해 재수를 하는데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원서부터? 아니요. 원서부터 다른 선생님 원정 강의 이런 거 듣지 말라고요. 돈만 낭비하는 거야. 차라리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출 분석. 올해 문제 거의 대부분이 기출에서 85%에서 90%가 기출에서 나왔어요. 이 기출에서 똑같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에 나왔던 이론들, 거기에 나왔던 키워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똑같이 나와.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항상 똑같아. 변하지 않아요. 새로운 이론이 많이 나와봤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하다가 본인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원서를 옆에 놓고 거기서 찾아서 참고하는 거 수준으로 원서를 보는 거는 추천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어느 강사 선생님의 원정 강의 정말 좋다더라. 그거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임용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얼마나 정해진, 제한된 시간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느 선생님 거를 듣는다. 그러면 그 강의 들은 내용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강사 선생님의 강의 시간 곱하기 2 최소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강사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오늘 막 강의 4시간을 하면 그 4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 곱하기 3은 책을 여기저기 찾아서 거기서 꺼내고 문제도 찾아서 대입해보고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곱하기 3으로 4시간을 하려면 12시간 정도. 그러면 여러분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 올 한 해 시험 볼 때까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잖아요. 그때까지 하루에 최하 10시간. 최하예요, 최하. 제가 보통 공부를, 뭐 때문에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한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를 하시게 되면, 뭐 초수에 합격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수인 선생님들은 특히 복습을 반드시 그 줄을 넘기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계획표를 짤 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빡빡하게 짜도 돼요. 마지막 일요일에 하루는 좀 비워두세요. 비우라는 게 그날 놀으란 얘기 아니고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맨날 열몇 시간씩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일요일, 주일날 하루 정도는 뭐 조금 한 2-3시간 잠도 더 잘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계획을 하잖아. 이번 주에 각 과목별로 어디를 공부해야지 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서 주일날 돌아보니까, 다른 건 다 했는데, 뭐 역학하고 뭐 심리학 몇 페이지를 못했다. 그럼 그 못한 부분을 일요일날 마저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 마무리 짓는 시간을 딱 만들어 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은 계속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요. 못한 게. 그러면 계속 이게 딜레이가 되고 막 쌓이고 그러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못하게 돼. 그리고 항상, 제가 계획표 얘기를 맨날 해요. 그래서 매년 제가, 이 첫 수업 때는 여러분한테 계획표, 스케줄표라는 거를 공란을 만들어서 본인 스케줄표 이런 식으로 짜시라고 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학교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필요하신 선생님,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필요하신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제가 전화번호는 따로 알려드릴 수 없고, 이거 제 카톡 아이디예요. 자,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따로 통화를 할 수도, 개인적으로 통화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게 촬영상에 전화번호를 작년까지 알려드렸는데, 막 새벽까지 전화 계속 오고 막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제가. 그래서 아이디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중요한 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계획표 짤 때,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표 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몇 개라고 했어요? 10개라고 했죠? 자, 뭐뭐 있어요? 교과, 자, 교육학 있어요. 교수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교수법이랑 또 뭐 있지? 교육과정. 교육과정도 이론이 있고 문서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역학, 생리학, 측평, 심리, 사회, 체육사, 체육, 철학, 윤리. 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교재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각 교재별로 이제 뭐 페이지를 쭉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각 과목별로 뭐 교수법이 만약에 뭐 250페이지다. 교육과정이 뭐 100페이지다. 역학이 뭐 한 120페이지, 생리학이 한 180페이지, 뭐 75페이지, 뭐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돌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달에 아니면 뭐 2달에 1회독을 해보겠다. 과목별로 다. 그럼 이 페이지 수를 그거에 맞춰가지고 분량을 적는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생리학은 뭐 10페이지, 뭐 역학은 뭐 8페이지, 뭐 측평은 4페이지. 그럼 이번 주에 할 분량인 거예요, 그게.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계획표, 이런 계획표 있잖아요, 왜? 취침, 기상, 식사, 공부. 이거 소용없다는 얘기야. 그냥 이 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뭐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만약에 월, 화, 수, 뭐 이렇게 수까지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오전, 중식. 이게 오전, 오후, 석식, 뭐 저녁, 이렇게만 이제 일단 대충 이렇게 했다고 쳐요. 뭐 오전에 뭐 내가 4시간은 한다. 오후에도 4시간, 저녁에 뭐 3시간 한다. 자, 이랬다. 그러면 내가 계획을 짜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여기 반 나눠서 뭐 여기 교육학, 여기를 1이라고 이거 1을 하면 교육학 1. 또 뭐 여기서 심리학, 여기 역학, 여기 그날 하루 했던 거 복습. 뭐 여기는 뭐 사회학, 교육학 2, 생리학, 복습, 측평 뭐 이렇게 쭉 써놨어. 그죠? 그러면 이게 금, 토, 일, 목, 수, 목, 금, 토까지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게 쭉 돌아다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떤 과목은 2번, 어떤 과목은 1번 뭐 이렇게 될 거야. 왜냐면 체육사나 철학, 윤리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많이 안 하거든. 지금은 주로 이제 역학, 생리학, 측평 요거 위주로 하면서 교육학하고 심리사회 요 정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넣어가지고 그러면 역학을 뭐 주당 역학이 몇 페이지라고 돼 있어? 120페이지인데 내가 2달 안에 저걸 끝나겠다. 그럼 2달이면 8주잖아요. 그죠? 8주야. 그러면 얘를 8로 나눠. 8일은 8, 8, 5, 40, 15페이지. 일주일에 15페이지, 역학은 주당 15쪽씩 해야 돼. 근데 내가 만약에 일주일에 역학을 2번 한다. 그러면 한 번 할 때 몇 쪽?
8쪽씩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분량을 나눠서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계획을 짜서 그게 다음 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그 주에 한 건 그 주에 끝내는 거야. 끝낸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책을 읽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거를 다 읽고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넣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해하고의 문제가 아주 커요. 이게 뭐냐면 다 이해를 하고 나면 암기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게 이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막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과 파트는 이해가 그렇게 막 쉽게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그거 이해하려고 하나 붙잡고 계속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외워.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뭐를 이렇게 시도를 해봐, 이해하려고. 근데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일단 패스야. 딱 체크해요. 패스를 하고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내가 이거를 외워. 여러분 나이에는 옛날 얘기하면 너무 꼰대지. 우리 때는 막 영어 사전 막 이렇게 씹어먹고 막 이러면서 외우고 막 이런 거 있었다고 얘기 들었죠. 먼 나라 저 옛날 저기 고려시대 정도. 제가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씹어먹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한 2장까지는 했는데 너무 이게 맛이 없어서 못 먹겠더라고. 나중에는 삼키지도 않고. 하여튼 선배들이 그렇게 해야 뭐 합격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해보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 패스를 시켜. 대신에 거기다 표시를 해. 이거는 이해는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암기는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초반에 공부할 때 이해가 잘 안 됐다고 할지라도 그걸 암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챕터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특히나 역학이나 생리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이라는 게 각 파트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장기도 심장과 폐와 뭐 이런 호르몬계가 각각 따로따로 움직여서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따로 활동을 하지만 내가 움직일 때 동시에 한꺼번에 쫙 움직여줘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것처럼 각각의 것들을 그냥 뭐 잘 이해가 안 돼도 암기를 하고 있었는데 에너지 대사를 배우고 호흡계를 배우고 순환계를 배우고 신경계 근육계쯤 가니까 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한 번에 쓱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강사 선생님들 중에 그거가 굉장히 커요. 특히 이제 저랑 대학 동기, 저랑 동창생 아니지. 동창생.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같은 학번. 김용원 선생님이라고 저 옆에 IB관에서 이제 하시는 김용원 선생님이 저랑 대학 동기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거기에 참 생각이 달라요. 그분은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8월 달까지, 9월 달까지, 8월 달까지는 그냥 이해만 해라. 암기하지 마라. 9월 달부터 3개월만 암기해도 다 붙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집중관리분부터 시작해서 한 몇 년 동안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암기가 그렇게 자기 맘대로 막 3개월 만에 막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야. 이해가 70이라고 생각하시고 70%, 60, 70%가 이해가 됐고 100%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60, 70%에서 멈춰요. 멈추고 그냥 외워. 왜냐면 이게 내가 자꾸만 뭘 외워갖고 내가 머릿속에 누가 날 뭘 물어봤을 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거 답이 이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의 암기력이 내 머릿속에 이제 인풋이 돼 있으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좀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내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확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한 5분만 쉬고 바로 시작할게요.